이번에는 두 분이 어떤 섹터를 핫하게 가지고 오셨는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섹터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섹터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은 음식료, 그리고 이상투자자문 이석호 본부장님은 플랫폼 가지고 와주셨어요. 오늘 음식료가 진짜 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라운 제과 우선주 지금 뭐 9% 넘게 올라가고 있고, 사조 시푸드도 8%대, 보혜양조, CJ 시푸드, 풀무원, 대한제분까지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밀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음식료 업종 무슨 일이에요? 뭐 저희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 오늘 또 수산주가 좀 움직이죠. 이 수산주가 움직이는 배경은 아까 12시 넘어서 일본에서 오염수죠. 이거를 또 방출하겠다는 얘기가 살짝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들썩이는데 수산주 움직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일본 동향들이 또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싶기 때문에 주식보다 건강이 더 먼저죠. 그럼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닌데 네. 하지만 이제 음식료 업종을 지금 가져왔던 얘기는 어떤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또 수혜로 바라보면서 작년에 또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섹터죠. 맞아요. 근데 미리 한번 움직였었고 올해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는 게 무엇보다 음식료 관련된 그 곡물 가격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오면서 가격을 제대로 인상을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 관점들이 나왔었을 때 약간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실적 흐름들을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 음식료 업종 쪽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들을 봤었을 때 어떤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쪽을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 한번 뭐 충격받았다가 꾸준히 올라왔었죠. 이러다 보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곡물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식품 업체 입장 쪽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들이 발생해서 이를 충분히 전가시켜야 실적도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되는 흐름들로 맞춰진 업체들 쪽으로 오히려 더 실적 흐름들은 가세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1분기부터 이제 실적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음식료 업종이 다 좋다가 아닙니다. 네. 음식료 업종 쪽에서 이런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 전가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은 훨씬 더 작년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종목들 찾아가게 되면 좋은 전략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한번 포인트를, 특히 좀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음식료도 한번 좀 챙겨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장바구니 물가는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풀린 유동성과 그리고 네. 또 경기 회복까지 맞춰지게 되면은 아마 이런 금리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조금씩 계속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에 찬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금리가 변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텐데, 그 이제 전반적인 단계가 올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열심히 해서 그럼요. 수익 내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 그럼요. 올라간 물가를 보충해야 됩니다. 네, 저희의 숙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조금 더 좀 비싸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비싸게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는 게 좋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우리 이석호 본부장님은 플랫폼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사실 요즘 플랫폼 진짜 얘기 많잖아요. 플랫폼을 해야지만 돈을 번다. 플랫폼이 진짜로 찐 장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또 플랫폼이라는 섹터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도 이제 좀 유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아까 금방 그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이 새끼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제가 그렇지는 예. 않아요. 이석호 본부장. 그래서 저도 한번 딱딱하지만 저도 이제 또 김민수 대표님은 한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다시 크게 돌려보시면 아마 해주시면. 그렇게 좀 들리실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네.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석호.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저 얼굴 진짜 빨개진 거 보이죠? 예. 제가 죄송해요. 네, 이석호 본부장님. 이거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제가 대우를 해야 되는데 되게 근데 얼굴 색깔은 안 변하시고 되게 농담을 잘하세요. 네, 빨리 말씀하시죠. 네, 일단 저는 플랫폼 기업을 이제 가져 나왔는데요. 플랫폼 기업하면 깜짝이야. 상당 부분 조금 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양하게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구획된 형태의 땅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계 없던 땅의 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즉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합 시장 형태를 내 계획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빅히트라는 종목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오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플랫폼 기업의 수급이 상당 부분 좋습니다. 맞아요. 뭐 예전에 알았던 저희가 카카오 사업이라고 하면 막 대리운전이나 한 요 정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게임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사업, 그다음 쇼핑, 이커머스, 그다음 카카오 뱅크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엔터 사업을 시작해서 결제 이런 어떤 많은 사업들 쇼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오늘 뭐 8%에서 3% 정도의 외국인 기관의 강한 수급이 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할 때 커브 위드 핸들이라고 해서 네. 상당 부분 조정 후에 이런 컵 모양을 만들 때 이 어떤 대세 상승의 어떤 이런 차트 모양을 나타낸다는 어떤 그런 뭐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어떤 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과거 그냥 단순히 두 개가 그냥 반등을 한다 해서 좀 추천한다고 하면 너무 좀 무식하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돈을 벌 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지만 이제 사실 눈치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요. 과거 네이버 관련주가 있으면 보통 이제 저희가 플리토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이버하고 합작을 해서 다국적 언어를 이제 번역하는 그 업체인데요. 이게 오늘 장중에 10몇 프로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 중에서 인증업체, 보안업체, 물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모습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런 인터넷 전문 기업에 대한 상승의 시발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금 선택하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두 종목을 이야기를 해야만 어떤 빅히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 아시겠지만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타카 홀딩스라고 하는 지분을 1조 2천억 주고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빅히트지만 이번에 빅히트에 대한 기존의 산업 부분이 아닌 이 어떤 이카타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레벨업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의견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카타 홀딩스가 뭐냐? 매니지먼트, 레코드 사업, 그다음 영화, TV쇼 분야. 어떤 종합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이제 뭐 이 부분은 뭐 다 아실 부분이기 때문에 좀 투자 포인트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연예인들하고 간단히 대화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간단한 영상을 올리고 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확대를 하고 싶었던 거죠. 빅히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네이버의 브라이브라고 하는 그 라이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YG 플러스라고 하는 굿즈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네. 700억인가요?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UMG라고 하는 유니버셜 그룹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고 그다음 이카타 인수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라는 기업이든 해외에 있는 그룹들 그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한번 인기 끌게 되면 뭐 저스틴 비버든 막 너무 인기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강성은 강성이지만 내 돈 주고 저 사람의 표를 10개씩 사면서 광적인 팬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상품이 나왔을 때 나 이거 100개 살 거야 라는 어떤 흥분을 보이는 팬들이 없어요. 좀 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나라 보게 되면 한 번 연예인한테 꽂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냥 자기 있는 돈 다 털어서 다 삽니다. 내가 키웠다라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팬덤 소비라고 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요 부분을 빅히트는 이제 알아본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발판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다 보면 향후에 타 기업들도 우리한테 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지적재산권 IP만 받아도 충분히 승분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을 좀 인수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품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합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러 갔다가 붕어빵도 하나 먹고 붕어빵 먹었다가 옆에 있는 옷도 하나 사게 그쵸, 되고 그쵸. 그러다가 애기한테 뭐 얘기도 하다가 애기용품도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 사러 온 사람한테 5개, 6개씩 이걸 맞아요. 팔아버리는 이런 어떤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타카홀딩스가 상당 부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이 매장에 입점하게 되면 입장하는 만큼의 이제 고마진 IP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적에 분명히 반영될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실적에 대한 노이즈 부분은 분명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총 상장 이후에 상당 부분 지금 뭐 팬들이 주식 다시 이거 환불 안 돼요라는 말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네. 그 부분 좀 뚫고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실적이 좀 동반된다고 한다면 우리 방탄소년단 팬들도 분명히 이제 신고가에 좀 한 수저 좀 얹어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좀 그쵸.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사실은 뭐 JYP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박진영이랑 JYP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진짜예요. 저는 JYP가 떨어지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네. 네. 기쁘네요. 그래서 네. 저 되게 추가 매수하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 YG나 JYP 쪽 팬덤은 주식까지 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좋아하고 굿즈는 살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 BTS가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빅히트를 매수하는 팬덤은 저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미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걸 키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팬덤이기는 한데 확실히 진짜 그런 면에서 좀 남다르다. 그래서 환불 얘기 나오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환불 저는 영원히 가져가고 떨어지면 더 산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자기 수익 앞에서는 조금 맥을 못 추는 걸로. 어쨌든 지금 플랫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탑핑 얘기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좀 마음이 급하셨는지. 그럼 플랫폼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그 개념이긴 하잖아요. 인터넷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 나인경제TV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자체도 플랫폼 채널이기도 하고 그 수많은 플랫폼들 중에서 이제 딱 그 플랫폼 쪽에 조금 더 꽂히신 이유가 있을지. 뭐 말씀하신 대로 게임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의 하는 형식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어떤 뭐 이제 솔루션, 뭐 모든 부분에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들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굳이 이제 또 이런 어떤 부분, 지금 이 그 인터넷 쪽 네. 관련한 엔터 쪽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약간 백화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게임이나 저희가 게임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쇼핑 네. 이런 부분들은요 이미 대중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게임 저 한 11년 전에 무료 게임에서 유료 게임 되면서도 기본적으로 상대방하고 배틀하면서도 상당 부분 돈을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쓰고 이렇게 네. 대중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질이라고 하죠. 네. 현질. 근데 지금 되게 잘 웃으시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생소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전무후무한 연예인들이- 기업이긴 해요, 진짜. 엔터주가 약간 플랫폼으로 된다는 게. 네. 그리고 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어떤 분한테 메타버스 했더니 그건 무슨 버스요? 이러더라고요. 빨간 가상원식입니다. 그냥 VR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개그 욕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전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메타버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대면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관객들도 참여를 하고 충분한 이제 대가를 또 공연만큼의 지불을 하고 그 대가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굿즈를 좀 사주는 효과로 인해서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얻는 게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로나가 불러온 제2의 호황기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쵸. 지금 이런 서비스는 사실 이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마스크 끼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저희가 사실 이런 어떤 비대면의 어떤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빅히트도 앞으로 3, 4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고 VR, 그 메타버스라는 산업도 상당 부분 지금 개화기에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가수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사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집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엔터 사업에 요 플랫폼 기업을 집중하는 의미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네.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플랫폼 진짜 그 중에서도 이제 콘텐츠 플랫폼이 엄청 핫한 상황에서 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도 바꾸고 뭐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가 있는 이타카드도 인수하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플랫폼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빅히트까지 탑픽으로 꼽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오늘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런 예, 네. 아재 개그 난립하는 거 예, 저희 나인 TV가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아, 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이제 아까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소비자한테 이제 가격을 많이 전가하는 종목을 써야 된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이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돌아서 그 연예인들 보다가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넘어오면서 네, 좋아요. 오늘 예,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네. 주류 이거 네, 하는 벌써 손이 그쪽이죠? 움직이시네요. 그치? 예, 빠르시네요. 꿀꿀꿀 하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제가. 네, 오늘. 이쪽이 처음처럼이고, 그쵸? 네, 또 클라우드고, 네, 예, 맞아요, 그쪽이고요. 맞아요. 또 이제 전통적인 음료가 하나 있죠. 칠성 사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네. 아, 그런 사이인가요? 네,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 그쵸?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료부터 일단 주류까지가 매출이 한 50%가 살짝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드디어 이 음료의 계절이 왔죠. 맞아요. 주류의 계절이 왔죠. 맞아요. 특히 이제 보통 편의점에서도 추우면은 이거 못 하는데 슬리퍼 끌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목이 칼칼해서 그죠. 한 잔 그 파라솔이죠. 그쵸, 여기서 그쵸. 이제 깔아놓고 지나가는 친구 앉아봐라 어. 이렇게 하는 이제 계절이 왔죠. 어. 당연히 성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수기 효과를 충분히 누릴 텐데, 근데 과거에 이 회사 같은 경우 한때는 많이 밀렸었죠. 하이트 맥주에 밀렸었죠. 예, 테슬라 때문에 밀렸었죠. 그 테슬라. 그러다가 요즘에 또 예, 그 테슬라 말고 그 테슬라죠. 네. 근데 이제 또 이 나오고 있는 생맥주 쪽에서 클라우드가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라인을 보강시키면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네.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반응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성수기까지 이어지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뭐 2배 간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3, 4년 동안 안 좋았던 실적들이 되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에서 또 대표적인 이런 어떤 가게나 아니면 또 주류를 공급했던 회사들은 약간 좀 힘들었었는데 이런 쪽이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백신 효과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가격대 뭐 차트 바로 갈까요 그냥? 네. 네. 가주시죠. 시간 관계상 바로 가게 되면은 이 흐름만 보게 되면 이거 싼 고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올랐죠. 그런 어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랐는데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회복되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까지 회복한다라고 되면 한 15만 원씩 6만 원대는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 무게를 맞추면서 실적이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늦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변화를 맞춰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들고 있죠. 지금 14만 원인데 16만 원, 17만 원 가서 그게 어디야? 그게 얼마야? 라고 할지 몰라도 계산해 보시면은 꽤 수익률 됩니다. 20, 30%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right now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당장. 네. 많이 올랐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여의도가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끔 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여기 앉아봐 하면서 이제 네, 한 얼굴 잔씩 할수 빨개서 있는, 그쵸? 편의점 근처에서 이렇게 좀 있으신 네. 분들 좀 그죠? 데리고 가주세요. 네, 장 네. 마감하면 이제 출근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제가 한번 여기도 싹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목표가랑 손절가 한 번 더 접어주시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음 저항대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16만 원대, 17만 원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매수가는 라인 나우로 말씀드렸고, 네. 손절가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한 11만 9천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당장 괜찮다. 13만 9천 원 선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9천 원 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석구 본부장님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빅히트 또 가격 전략 한번 잡아봐야 될 텐데, 이제 하이브로 사명 바꾸면서 정말 엔터 기업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 주가 어떻게 좀 어디까지 간다고 보세요? 일단 목표가는 많이 아파하시는 저희 아미 팬들도 있겠지만요. 36만 원 정도를 제시할 거고요.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거 이번에 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나 이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최근에 좀 제가 뭐 몇 종목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저희
자문사 쪽으로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연락하시면 분명 그 자문역들이 좀 상담을 해드릴 거고 네네. 한 36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하고 손절가는 한 21만 원 정도 시장 변동폭에 맞춰서 한 21만 원 정도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저는 이제 라인 나우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노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그 자녀분들이 있으신가요? 선물 주시게요? 아니죠, 이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예.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암인데 네. 놀래잖아요, 사실 옆에서 우리 애가 암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표를 끊는데 다들 심각해져가지고 자녀분이 암이세요?라고 했는데 암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웃어야죠. 재미없으세요? 저 이건 되게 아닙니다. 웃겨서 네. 해드린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BTS 분들께 사죄드리고 우리 아미 분들께 사죄드리면서 네 좋습니다. 오늘 롯데칠성 그리고 빅히트까지 탑픽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